안녕하세요. 주주비책의 마스터 주마입니다. 자, 오늘은 5분봉을 활용한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눌림 매매를 설명드릴까 합니다. 5분봉을 활용한 매매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일단 1분봉 또는 3분봉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장의 흐름이 초반에 좋지 못한데도 진입을 해서 손실을 얻어 가버리는 그런 형태들을 좀 방지하는 5분봉, 초보자분들도 그리고 주식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 중수분들도 쉽게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5분봉 매매의 좋은 점은 장의 흐름이 약하다라고 판단되는 시점에서는 장 초반 5분봉 캔들이 만들어지는 거래대금, 거래량을 체크하면서 종목을 조금 더 관찰하고 매수 시점을 잡아 들어갈 수 있는 약간의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상승장이라든지 주가가 초반에 강력한 거래량과 거래대금으로 빠르게 상승해주는 그런 형태에서는 1분봉, 3분봉을 활용해서 단타 매매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그런 형태에 조금 익숙해져 있던 분들은 장이 원활하게 흐름을 보여주지 못할 때 거래량이 증가한다 또는 캔들이 커진다 라는 이유로 진입을 하시고 결국은 손절 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항상 중요한 부분은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없애자. 그리고 하락하는 흐름, 장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형태에서도 내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 또는 흐름을 주는 종목에서 수익을 빠르게 챙겨 나오자. 이 모든 것들은 수익에 대한 공간이 발생을 하는 종목에서만 해당할 겁니다. 자,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봉 기준봉 매매입니다. 5분봉에서 활용하는 기준봉을 만들어 놓고 이 기준봉에서 눌림이 오는 것을 확인 후에 매수를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돌파 매매나 그리고 빠르게 상승을 해주는 종목을 장 초반에 확인하면서 들어가는 시장가 매매가 아니라 눌림이기 때문에 눌림 가격에서 지정가 매수를 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 이때 눌림이냐 눌림이 아니냐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고민을 하시거나 혹은 매수를 하고 나서 손절 처리를 하는 케이스가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손절하는 부분까지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 매수 시점 그리고 매도하는 시점 또한 손절하는 시점을 확실하게 익혀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락장에서 사용하는 공간 분할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얻어야만 한다. 그리고 내가 매일 꾸준히 수익을 챙겨야만 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전업 투자자다 라는 의미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락장에서 사용하는 공간 분할법,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만 매매를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수익에 대한 공간이 발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진입을 하자마자 떨어지는 형태, 매수하자마자 손절 처리를 한 형태가 흔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동매매를 절대 방지하자. 장 시작과 동시에 당일의 흐름이 약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노리는 방법이고, 이 의미는 상승 양봉이 장이 시작하자마자 많이 보이지 않을 때 또는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뚜렷하게 주목받는다라는 느낌이 드는 종목이 없을 때 여러분들은 5분봉으로 전환해서 기준봉 완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5분봉상 첫 캔들이 완성되기까지 일단 기다려 줍니다. 이 첫 봉이기 때문에 거래량은 당연히 양봉 거래량 캔들일 것이고, 그리고 이 캔들조차, 첫 캔들조차 양봉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해 줘야만 합니다. 또한 상승하는 종목에서 거래대금이 10억 그리고 30억 이상의 유입되는지를 체크해 줍니다. 아무리 하락장이다 하더라도 거래대금이 몰리는 5분 동안 만들어지는 첫 캔들의 의미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 완성되는 양봉의 캔들을 꼭 확인을 해주고요. 자, 이때 만들어지는 5분봉 캔들의 시가부터 종가, 즉 몸통의 크기가 최소 3% 이상의 몸통 크기가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공간의 돌파 후 지지 라인을 확인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생각 드실 수도 있겠지만 수익의 공간을 확실하게 설정하는 방법이니까요.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이건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시가 출발부터 10% 이상의 상승이 된 종목은 패스한다. 아침부터 거래대금, 거래량이 들어와서 크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그닥 보이지 않았는데 그 얘긴즉슨 거래대금이 크지 않고 그리고
호가 물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이 크질 않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언제든지 밀려버릴 수 있다 라는 의미라서 시가 출발에서부터 10% 이상의 상승이 된 종목, 고점까지입니다. 고점까지 10% 이상의 상승이 된 종목은 과감히 패스를 합니다. 자, 5분봉 캔들의 중심 가격 그리고 중상단 부근에서 분할 매수를 진행하고요. 이때 분할 매수는 당연히 지정가 매수로 대기를 걸어서 매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수익은 2에서 3% 구간을 설정을 하는데요. 이 2에서 3%는 내가 매수한 가격에서 2%, 3%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가격에 매수를 한다면 2에서 3% 정도의 수익은 확정을 지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겠죠. 물론 높게 사버린다면 내 매수가에서 2, 3%를 바라보다 흘러내릴 수도 있게 됩니다. 너무 높게 사면 안 되겠죠. 자, 장의 흐름이 약하기에 수익률을 조정할 뿐이고요. 이 눌림 후에 강한 상승이 발생하는 종목에서는 저항 구간을 확인 후에 흐름에 따라 매도하는 유동적인 대응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장의 흐름이 약한 날에도 장 초반 또는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서 상승률 10% 이하, 10% 이상은 종목을 버리게 되니까요. 10% 이하 시가에서부터입니다. 이 종목은 3종목 또는 5종목 정도 포착이 될 겁니다. 비중 조절을 통해서 3, 4종목만 매매를 하게 돼도 당일 누적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죠. 단, 손절의 의미는 만들어진 캔들 그리고 공간 돌파, 지지 라인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므로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차트를 보시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돌파 시 의미 있는 가격대가 보여진다면 매매 시점은 돌파로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차트를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종목은 양지사라는 종목입니다. 이 양지사라는 종목을 진입할 때 주의해야 될 점들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가에서부터 떨어진 종목이고 주가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고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고가에서부터 흘러내려서 이렇게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러니까 고점은 우리가 출발해주는 시가에서 굉장히 멀리 있는 가격이고요. 이 멀리 있는 가격은 최대치의 가격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수익을 얻어야 될 것은 공간에 대한 분할이기 때문에 앞쪽 최고점 이후부터 만들어지는 여기 음봉의 고점을 내가 돌파를 하고 나서 지지를 해주는 형태의 매매 시점 또는 지지 라인으로 설정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 무조건 봉이 하나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진입할 수는 없고 이 라인을 확실하게 돌파, 이 돌파의 의미는 지지를 해줄 수 있는, 돌파를 확실하게 해주고 나서 이 라인에서 주가가 올라간다면 다시 이 가격대를 지켜주는 이라는 의미를 가져야만 주가는 분봉상에서 바닥을 형성하고 위쪽으로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점을 제외한 이 앞쪽 고점, 현재 시가 위치에서 최고점은 여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고가가 15,300원이고요. 자, 15,300원을 설정하게 됐으면 자, 여러분들은 또 하나의 계산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장이 시작되고 나서 5분 동안 만들어진 캔들인데요. 이 캔들의 시가에서부터 종가까지, 그러니까 시가 5.56 그리고 종가 16.67, 그러니까 16.67에서 5.56을 빼줘야만 하겠죠. 그런 몸통의 크기가 플러스 3% 이상의 양봉 캔들이어야만 한다. 자, 두 번째는 자, 여기 보이는 거래 대금 기준입니다. 10억 그리고 30억 기준인데요. 최소 기준은 10억 이상, 그리고 안전권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 30억이 될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해줬는데 이제 두 번째 봉에서부터 내가 직접적으로 매수를 해야만 하는 가격대를 설정해 줘야만 합니다. 자, 보통 손절가라면 이 15,300원을 손절가 또는 마지막 반등 지지 라인, 왜냐? 돌파를 해주고 나서 지지를 해줘야만 하는 라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고요. 일반적인 손절가는 내가 매수한 형태 내에서 중하단, 기준봉에서 중심을 나누고 다시 이 중심에서 시가까지 반을 나눴을 때 중하단을 이탈하게 됐을 때 손절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내가 매수해야 될 시점에서 돌파 라인이 있기 때문에 돌파되고 나서 지지 라인으로 변경된다. 그래서 이 지지 라인을 이탈함으로써 주가가 밀리게 됐을 때는 거의 중심 가격이겠죠. 중심 가격쯤에서 다시 한번 더 반등 형태를 볼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매수 시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들인데요. 이 캔들에서 중심 가격, 그리고 중상단 가격이 내가 매수를 해야 하는, 분할 매수를 해야 하는 가격대입니다. 이 캔들의 중심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15,000원이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의 캔들, 양봉 캔들에서 5분봉 기준으로 양봉 캔들의 중심 가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15,000원에서부터 다시 15,700원의 중심 가격, 즉 중상단을 계산해 줘야만 합니다. 이 중상단 가격은 15,400원. 자, 지지의 형태를 띌 수 있는 돌파가 돼야만 하고, 돌파가 된다면 지지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가격이 여기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격이 15,300원인데요. 자, 돌파를 해서 여타 다른 기타 조건들을 만족을 했다라고 치면 이 가격에서부터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 가격은 15,400원 중상단 가격이고요. 이 라인에서부터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빠르게 위쪽으로 올라간다면 3% 정도의 수익으로 나는 매매를 종료해야만 합니다. 자, 이 가격에서 3%가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자, 매수 후에 그 봉에서도 끝날 수 있고 다음 봉에서부터 3% 이상의 수익으로 매매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손절을 해야 되는 지지 라인에서부터 더 아래쪽에 중심 가격이 잡혀 있죠. 그러면 단기적인 흐름을 유지를 해 주다가 이 형태 중심 가격이 이탈했을 때는 확실하게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게 됩니다. 양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에서의 손절보다는 매수를 하고 나서 손절가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매수 후에 중심 가격 또는 중하단 가격 이탈 시 확실하게 손절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패턴을 봤을 때는 이렇게 매수가 돼서 상승 수익권으로 이미 매매가 종료된 시점이었죠. 자, 두 번째, 세 번째 구간을 보더라도 이렇게 고점들이 조금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수익권을 여러 번 주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가격은 15,400원 중상단 가격과 지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 돌파 지지 라인이었던 15,300원 가격이 엄청난 지지대 형성을 해주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이탈했을 때, 중심 가격을 이탈했을 때 정리를 하셔도 되고, 조금 더 흐름을 보겠다 또는 빠르게 흐름들이 나와서 중하단을 이탈한다 라고 했다면 이 가격에서 손절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손절가는 조금씩 위쪽으로 당겨주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중하단을 손절가,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10시가 넘어갔다 또는 10시 부근이 됐다 라고 하면 중심 가격을 이탈할 때 손절 라인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확인해 볼 종목은 푸른저축은행입니다. 자, 이 종목도 5분 봉상에서 하나의 캔들이 만들어지고 위쪽에서, 즉 상단 부근에서 그냥 터져버렸어요. 자, 이때 거래량도 체크를 해줘야만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아무리 양봉이 나오고 거래 대금을 만족해 주더라도 내가 진입하지 못하는 형태가 있다. 어떤 형태? 거래량이 부족할 때. 이 거래량은 항상 10만 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어떠한 캔들이 만들어지든 10만 주 정도의 거래량과 또는 그에 맞는 거래 대금이 들어올 때가 내가 시점을 잡아 들어가고 거기서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그 수익 공간 안에서 매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봉이 만들어졌지만 거래량이 너무 적습니다. 거래량이 44,000주. 자, 두 번째 봉이 만들어졌을 때가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268,000주 000주 정도의 봉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시가 제로에서부터 종가 3.32, 3% 이상의 몸통을 만들어 놓게 되었네요. 그러나 똑같이 이렇게 따라가는 형태의 매매가 아닌 앞쪽에서부터 고점을 찍어주고 단기간의 최고점에서부터 주가가 떨어지는 형태의 두 번째 고점, 그러니까 최고점에서 음봉도 있고 양봉도 있는데 양봉이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점이 만들어졌다라는 의미겠죠. 자, 이 두 번째 고점 11,250원에 대한 돌파가 일어났을 때부터 주가가 출발해서 최고점 라인에 다다를 때 매도를 하는 형태를 취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물론 이 간격이 3% 이상 만들어져 있다면 조금 더 대응을 해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방법은 이 가격대에 대한 돌파 후의 지지, 그리고 이 공간 안쪽에서 만들어지는 3%의 수익을 챙겨 나가는 방법입니다. 자, 일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점은 11,250원입니다. 자, 11,250원에서부터 돌파가 나왔다가 밀렸습니다. 밀리고 나서
지지를 해줘야만 한다라는 의미죠. 돌파를 했다가 바로 밀렸고 그러니까 재차 돌파가 필요하다. 재차 돌파를 해줍니다. 그리고 지지를 해주는 형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지 라인으로 계속 이렇게 형태를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또 속을 수 있는 것. 캔들은 완벽하게 몸통의 크기도 만족을 해주고 거래대금도 10억 이상으로 만족스럽지만 거래량 캔들이 음봉입니다. 이럴 때는 기준봉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돌파 후에 지지를 해주는구나 라는 것만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확실하게 5분봉 동안 보다가 이 흐름이 원활하게 잘 보이진 않는데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기준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그 다음 기준을 여기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시가 제로에서부터 중가 3.54, 3% 이상의 몸통을 만들었고 거래대금 10억, 그리고 캔들, 거래량 캔들도 양봉입니다. 자, 이러면 여기서부터 라인 설정이 가능하겠죠. 어떤 가격을 설정하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중심, 중상단입니다. 자, 그러면 중상단에서 1차 매수가 된 형태로 우리가 노리고 있는 3% 구간을 본다면 이렇게 4.7%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다시 하락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지 라인이 여기 형성되어 있으니까요. 지지 라인이 이탈될 때 매도를 하셔도 되겠죠. 기준이라고 잡히는 중하단 구간에서의 지지까지 보여준 형태로 주가가 상승을 또 해줬습니다. 우상향 해주는 모습. 이때는 아래쪽에, 기준봉보다 아래쪽에 지지 라인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차례 매수 후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탈하지 않는 형태 내에서 다시 재매수, 분할 매수 후에 수익을 실현하시면 됩니다. 자, 똑같은 비율로 2번 정도의 매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평균 가격이 잡힐 것이고, 내가 매수한 가격에서 3% 정도의 수익을 또 한 번 더 얻어내실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5분봉에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하락장에서도 통하는 수익 방법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종목을 조금 확인해 볼 텐데요. 81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특별히 단기적인 고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앞쪽에 고점이 보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라인을 설정할 필요는 없고요. 시가에서부터 캔들의 몸통, 3% 이상의 몸통을 형성해 주느냐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평균적인 가격이 중단, 중상단 가격이 설정될 거고요. 중상단 매수 후에 주가가 빠르게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매수를 한 형태 내에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빠르게 수익권을 얻어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후 형태입니다. 똑같이 중단, 중하단에서부터 주가가 상승의 흐름을 계속 보여주죠. 매수를 했다면 또 3% 정도의 수익으로 매매를 종료하실 수 있게 됩니다. 살아있는 라인은 확실하고, 이 이후에 기준이 만들어진 이후에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진다면 첫 번째 라인은 기준봉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두 번째 새롭게 발생한 기준봉에서 라인을 설정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 초반 하락장에서도 그렇게 종목이 보이지 않는 형태 내에서도 5분 또는 15분 또는 30분 안쪽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눌림 매매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쉽게 수익을 얻는 방법들은 다양하게 여러 패턴 그리고 여러 시점들을 나눠서 진입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자기가 확실하게 연습을 통해서 자신만의 매매, 그리고 이해하는, 그리고 어떤 매매를 하면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손실이든 수익이든 그런 확실한 방법을 자기가 터득해내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또한 여러분들께 처음 설명드리는 부분이기에 확실하게 소액으로 여러 번 연습을 해보시고 자신의 매매 방법과 맞다, 그리고 하락장에서도 이렇게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다면 하락장에서 꾸준하게 대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늘 준비한 5분봉 기준봉 매매 눌림 적용법, 하락장에서 사용하는 공간 분할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시면서 이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어떻게 적용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내가 깨닫는 부분이 뭐 있더라, 그리고 특정한 포인트들, 내가 수정해야 될 부분들, 내 매매 습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을 만들어 드리겠다 제가 약속을 했었죠. 그래서
카페를 만들게 됐습니다. 카페의 주소, 링크는 더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테니까요. 카페에 많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꾸준한 활동 서로 나누고 공유하고 배워가고 발전하는 그런 카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그리고 성투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주비책의 마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